수십 년을 땀 흘려 부어온 내 연금 통장, 그곳에 찍히는 돈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은퇴 후 맞이하는 고요한 아침의 약속, 남은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그 희망이 어느 날 갑자기 매달 내야 하는 고지서의 압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통장에서 나도 모르게 20만 원, 30만 원씩 뭉텅이로 사라지는 일이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매달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하는 소박하고 안정된 노후를 꿈꿨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도적 함정에 빠져 연금이 반토막 나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평생의 성실함으로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린 단 한 가지의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년 넘게 작은 부품 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박상철 씨.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손때 묻은 공구들이 그의 훈장이었습니다. 66세가 되던 해 드디어 그에게도 은퇴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쥔 퇴직금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매달 180만 원씩 통장에 어김없이 들어올 국민연금이 있다는 사실이 그의 지난 세월을 보상해주는 듯 했습니다. 아내 민자 씨와 함께 가끔 외식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챙겨줄 수 있는 소박하지만 평온한 노후. 그가 바란 것은 정말 딱 그뿐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들 덕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추가로 나가는 돈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가슴 한편이 훈훈해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여느 때처럼 우편함에 꽂혀있던 흰색 봉투 하나가 그의 평온을 송두리째 깨뜨렸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부과 안내. 그는 무심코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지서에 선명하게 찍힌 금액은 월 2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월 180만 원의 연금, 1년이면 2,160만 원. 이 소득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연 2천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씨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나라에서 주는 돈 때문에 나라의 돈을 더 내라고? 그의 입에서 억울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연금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정 지출에 아내 민자 씨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결국 박 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파트 경비원으로 다시 일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는 더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함정, 열심히 일할수록 연금이 깎이는 배신 때문입니다. 박 씨의 경비원 월급과 연금 소득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자 국민연금공단은 그의 연금액을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지만 그 대가로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여나가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마치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연금 전문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땀 흘려 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이렇게 감액 대상이 되지만 정작 수억 원의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는 자산가의 연금은 단 한 푼도 깎이지 않는다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고 말입니다. 박상철 씨의 통장에 찍힌 돈은 결코 온전히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나락으로 빠뜨렸던 두 번째 함정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세금 없는 저축처럼 생각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엄연히 과세 대상 소득이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직장보험을 든든한 안전망이라 생각하지만 그 그물은 생각보다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2년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167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들은
자녀 밑으로 들어가 건보료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 씨처럼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갑자기 건보료를 내게 된 은퇴자가 무려 25만 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연평균 264만 원에 달합니다. 10년이면 2,640만 원. 부부가 함께 떠날 수 있었던 몇 번의 여행, 고장난 냉장고를 바꿀 수 있었을 그 돈이 연금 통장에서 고스란히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상철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두 가지 무서운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제도적 함정을 피해 내 소중한 연금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적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 후 내가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4대 보험료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나의 예상 연금 소득과 보유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내야 할 건강보험료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두운 미래의 지도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은퇴 후의 현금 흐름을 훨씬 더 정확하게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면 돌파가 아닌 전략적 우회입니다. 바로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은퇴 후에도 박상철 씨처럼 소득활동을 계속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연기를 신청하면 1년에 7.2%씩 연금액이 평생 가산됩니다. 5년을 꽉 채워 연기하면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0만 원의 연금이 5년 뒤에는 204만 원이 되는 마법입니다. 이 차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는 연금 감액 걱정 없이 소득 활동에 집중하고 소득이 완전히 끊긴 시점부터 두둑해진 연금을 수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소득의 종류를 다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우물에만 의존해서는 가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감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주택연금 수령액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노후 포트폴리오를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연금과 IRP를 꾸준히 준비하고 내가 사는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까지 고려하여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각종 제도적 함정을 피해가는 가장 확실한 지혜입니다. 이제 연금 통장에 찍히는 돈은 더 이상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세금과 보험료의 표적이 되기 쉬운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해결책처럼 내 노후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함정들을 미리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비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나의 노후 자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거대한 시스템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관심과 현명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오롯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나 혹은 이미 알고 계신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